왜냐하면 둘 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가 좋다, 무조건 크로스가 좋다 이건 아니에요. 둘 다 장점이 있고 둘 다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무조건 격리로 간다? 예. 저는 두 개를 섞어서 쓰거든요. 코인에 따라서. 그래서 잘 이걸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. 교차는요, 내가 베팅한 금액 외에 사용 가능 잔액으로 남아있는 모든 그 테더, 달러를 증거금으로 사용합니다. 이 즉 뭐냐면 총 자산이 만약에 1000불이 있어요. 1000불이 있는데 제가 딱 100불만 베팅했다고 쳐요. 계산하기 쉽게 제가 레버리지 10으로 그냥 예시를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총 자산이 1000불 중 100불을 베팅했으면 100불에 대해서 10%가 만약에 수익이면 10불이 남는 거고 10%가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10불만 마이너스예요. 그죠? 그건 기본은 똑같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제가 크로스로 걸고 실수로 손절 라인을 안 걸고 딴 일을 하고 있었다고 쳐요. 바빠서. 근데 갑자기 딱 봤는데 내가 만약에 크로스로 했는데 갑자기 200% 300%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 뭐냐면 아까 제가 분명히 100%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크로스는 제가 100불만 걸었지만 남은 돈이 뒤에 900불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그 900불만큼 다 가지고 오려고 살려줍니다. 100불은 끝났지만 다음 200불, 다음 300불, 400불까지. 그럼 뭐예요? 10%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90%까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내가 자산이 풍부하게 많다 그러면 만약에 내 자산의 시드를 우리가 한 10%만 쓰세요. 많이 써도 20% 이상 쓰지 마세요.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그럼 뭐예요? 뒤에 90% 또는 못해도 한 4, 5배 돈이 남아있으면 갑자기 코인이 거꾸로 100%까지 갈 리는 진짜 잘 없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러면 이런 걸 적절하게 크로스, 특히나 6.4 대응하거나 변동폭이 엄청나게 4, 50% 이렇게 오는 거 있죠. 그런 거는 떨어지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10%씩 막 올려버리거든요. 그럴 때 레버리지 10을 쓰면 또 격리라는 걸로 써버리면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. 그죠? 근데 내 뒤에 자산이 넉넉하게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00%, 200% 보이더라도 또 그런 애들은 순간적으로 바로 빠져버립니다. 그러니까 소위 말해 청산매매라고 하죠. 청산을 그냥 고레버리지를 없애버리려고 쏘는 거예요. 쏘고 바로 떨어집니다. 그럴 때 딱 마이너스 100이 넘어갔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살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 그때 정리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상승한 코인을 사실 알려드리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걸로 합니다. 그 코인은. 왜? 자금이 만약에 1000불 있으면 100불을 딱 걸었다 쳐요. 그 코인이 한 20, 30% 올랐잖아요. 걔가 또 한 8, 90% 더 오르는 거 저는 못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지지나 저항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긋잖아요.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고 마이너스 10%도 올라갈 수 있지만 40%, 50%를 더 올라가는 일은 극히 드물다. 그러면 내가 걸어놓고 딴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봐도 그때도 플러스 돼 있다. 이렇게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코인들은 크로스를 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자금도 없는데 200불밖에 없는데 100불 해놓고 막 크로스 쓰고 하지 마세요. 200불 다 날라갑니다. 정말 내 자금이 내가 투입한 금액보다 완전 초보분들은 한 10배는 남아있으면 그렇게 쓰세요. 초보분들은. 네.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때 크로스를 잘 활용하면 청산 안 당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. 자, 그리고 격리는 금방 크로스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지만 격리는 내가 배팅을 하고 레버리지를 썼으면 그냥 그 즉시 청산 가격이 바로 표시가 됩니다. 그러면 내가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 그 청산 가격은 고정이거든요. 거기까지만 가면 그냥 바로 끝납니다. 그 게임은. 자, 근데 많은 또 우리 강사님들이 분할 매수는 몰라도 뭐 물타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. 내가 만약에 10배로 있는데 거꾸로 10% 거꾸로 갔어요. 그러면 내가 완전 잘못 건 거예요. 거기에다가 막 시드를 막 붓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빨리 끊고 더 떨어지는 걸 확인해서 그때 다시 배팅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손절 가격을 안 적으신 분들은 뭐 고수는 뭐 그렇게 알아서들 하세요. 근데 초보분들은 무조건 손절 라인 정하는 게 좋아요.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손절 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다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수업에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교차와 격리에 대한 이해를 꼭 하시고 설정하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펀딩피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요. 펀딩피란 보시면 선물 거래에 있어서 롱 포지션, 숏 포지션 두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롱이
세냐, 숏이 세냐 이제 그 얘기인데, 만약에 펀딩 비율이 플러스 몇 프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롱으로 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른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다. 자, 그러면 어떤 밸런스 때문에 8시간마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, 오후 5시, 새벽 1시,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펀딩 피가 정산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오전 9시가 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. 제가 사실은 브리핑을 할 때 9시 넘어서 원래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어요. 처음에. 근데 처음부터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일찍 했어요. 9시 이후에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올린 거예요. 왜? 펀딩 피가 정산이 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일부러 웬만하면 8시 반 정도에 지키려고 제가 보고 있어요. 예. 왜? 적응하시라고. 펀딩비가 정말 큰 거에 또 잘못 들어가시면 위험하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자, 여튼 플러스인 경우는 8시간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숏 쪽으로 내가 펀딩비를 지급해야 된다. 반대, 내가 만약에 숏이었는데 음수 펀딩비도 마이너스예요. 그럼 내가 롱한테 줘야 되는 수수료인 거예요. 그러니까 방향이 거꾸로 되면 좋은데 이 펀딩비랑 내가 건 방향 같으면요, 나는 수수료를 계속 줘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네, 자,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만약에 파일코인이라는 코인이 여기 보면은 플러스가 생략입니다. 플러스 0.0217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플러스 펀딩피인 거예요. 그러면 저 펀딩피는 숏사에게 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똑같이 같은 방향 롱에 걸었다 그러면 제가 건 금액의 일부를 숏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게 이겁니다. 만약에 100불을 내가 배팅을 했어요. 그런데 10배를 썼다고 쳐요. 그러면 펀딩피가 저 위에처럼 0.0217이에요.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100불 곱하기 10이니까 1000불 건 사람인 거예요. 1000불. 그죠? 그러니까 1000불에 이 퍼센트를 곱하니까 0.217. 뭐 이 정도 달러는 뭐 줄 수 있지. 그죠? 더 큰 수익을 벌 수만 있다면 이 정도 수익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지출은. 자, 그런데 펀딩피가 만약에 밑에 거 마이너스 숏으로 강하다. 그랬을 때 똑같이 100불에 레버리지 10을 쓰면 저 퍼센트를 곱하면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각자가 배팅한 금액에 레버리지 쓴 금액에 저 펀딩피를 곱해서 반대에게 줘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건 사람이야. 그러면 내가 건 금액에 레버리지 쓴 금액만큼 저 퍼센트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뒤집으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숏으로 거는데 펀딩피가 롱이면 괜찮겠죠. 그러니까 제가 브리핑할 때 가장 상승한 코인 중에 뭐는 펀딩피는 양호합니다, 펀딩피는 괜찮습니다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우리는 분명히 떨어질 걸 알지만 펀딩피가 롱인 거예요. 그건 사실 그때 들어가면 펀딩피 딱 정산할 때 오히려 내가 일부를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. 수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브리핑을 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, 앞으로. 자, 그리고 레버리지의 위험성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펀딩피를 좀 이제부터 계산해 드릴 건데, 만약에 내가 돈이 좀 있어서 1000불을 배팅을 했고 레버리지를 그나마 조금 안전한 레버리지 5를 썼다고 했으면 5000불 배팅한 사람이 되잖아요. 0.01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겁니다. 즉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냐면 0점하고 0까지 있고 뒤에 어떤 숫자가 5 미만이면요 펀딩피는 양호한 겁니다. 저 펀딩피 때문에 막 힘들어지진 않아요. 그런데 여기 앞에 숫자가 1, 2, 3 어떤 거래소는 3까지도 있거든요. 이거는 정말 위험하니까 그런 거는 초보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. 워낙 변동폭이 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0점하고 1, 2, 3 여기 첫 번째 자리도 사실은 큰 거예요. 네, 사실은 큰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0.0 여기에 5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. 그거에 따라 펀딩피 정산 시간에 변동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펀딩피 조심하세요 라는 말은 하는 건 저 펀딩피가 어떻게 됐냐 한번 그때마다 한번 보시면 저 숫자가 눈에 이제부터 들어올 겁니다. 자,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이 욕심을 내요. 돈도 많고 5000불을 배팅했는데 레버리지 20까지 썼어요. 그러면 5, 20에서 이 사람은 10만불 배팅한 사람이 됩니다. 그죠? 10만불. 자, 그런데 레버리지가 엄청 높아요. 간혹가다 저런 애들 나오거든요. 2%다. 이렇게 되면 펀딩피만 8시간마다 2000불씩 돼가요. 나는 5000불밖에 안 걸었는데 그걸 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보고 있으면 아까워서 못 끊잖아요.
근데 가만히 있으면 2,000불씩 날아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팅 금액과 레버리지 그리고 펀딩비가 다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펀딩비를 낮춰야 됩니다. 자, 다른 예시를 들면 더 많이 배팅했어요. 10,000불을 배팅했지만 2배밖에 안 했다. 똑같이 펀딩비라 그러면 400불밖에 안 떼가는 거예요. 근데 똑같이 배팅 금액은 오히려 2배가 더 크지만 내가 욕심덜 내서 레버리지를 낮추면 펀딩비도 작아지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버텨도 좀 10,000불을 걸었기 때문에 4%만 돼도 뭐 400불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한 10% 먹으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괜히 펀딩비 많이 하고 2,000불 나가는 것도 모르고 갑자기 한 10% 20% 되면 아이고 끊어야지 하고는 마이너스예요. 실질적으로 정산하면 펀딩비가 벌써 다 떼갔기 때문에. 근데 저걸 갖다가 며칠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내 시드는 팍팍팍팍팍 줄어들어요. 네, 그래서 절대 초보분들은 고레버리지 하지 마세요. 왜 그러냐? 펀딩비 때 위험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9시 될 때 펀딩비 높은 것들은요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확 반대로 올라가요. 다시 올라가요. 왜? 고레버리지. 어떤 사람은 돈 있고요 뒤에 크로스로 자금 많잖아요. 한 5,000불 아니면 10,000불에 막 레버리지 한 50 써서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 사람 9시 딱, 그 다음에 오후 5시 딱, 그 다음 새벽 1시에 펀딩비만 해도 수천 불 먹어요. 그 사람 거래 안 하고요 들어가자마자 펀딩비 정산된과 동시에 바로 정리해버립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가 조금 본다 하더라도 펀딩비 수익이 더 커요. 그래서 자금이 많고 고레버리지에 뒤에 자금 한 10억 있는 사람은요 막말로 한 1억 해서 배팅 치잖아요. 몇만 불 벌어가 버립니다. 펀딩비만. 그리고 몇 프로 그냥 손실 봐도 펀딩비에서 플러스인 거예요. 그래서 펀딩비 조심하세요. 변동성 조심하세요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펀딩비 먹으려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제가 한 번은 딱 글 남겼어요. 그걸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. 근데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. 펀딩비가 있어요. 그럼 그 펀딩비를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. 왜? 여러분들 자금 없잖아요. 뒷거래 받자 뭐 500불, 100불, 1000불 가지고 무슨 펀딩비를 먹겠어요. 대신 걸었을 때 펀딩비 되기 3, 4분 전에 끊으시면 돼요. 분명히 수익 보고 계실 거예요. 막 2% 이렇게 되잖아요. 숏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2%잖아요. 그럼 얘는 막 그때 펀딩비 정산 때 치솟고 있을 겁니다. 반대로 올라갈 거예요. 그럼 내가 펀딩비 높은 애들을 미리 딱 자기 전에 딱 예측하고요. 눈 뜨자마자 걔가 그 펀딩비가 진짜 지금도 높은지 한번 보세요.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펀딩비 정산 시간 1, 2분 전도 왔다 갔다 왔다 해요. 그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려면 한 5분 전 5분 전에 벌써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때 그냥 안전하게 수익 끊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. 괜히 펀딩비까지 먹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 잘못 누르면 펀딩비도 못 먹고 수익도 못 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펀딩비 매매 이것도 이제 팁인데 아주 소액만 연습을 하세요. 절대 크게 배팅하지 말고 처음엔 한 10불 20불 요 정도만 해서 진짜 그 시간대에 펀딩비가 저렇게 1% 2% 그런 거 할 때는 1% 2% 이상 넘어가는 것만 해보세요. 높은 게 진짜 걸었더니 반대로 올라가네 이런 걸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. 그러면 요렇게 끊으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도미넌스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해드렸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며칠 전부터는 이런 도미넌스도 제가 비트다 그 테드